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윤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 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회 서류 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검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 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록 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부서에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 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 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윤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곽외열 환경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윤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외열. 복지정책과장 오승남. 가족행복과장 정은수. 기초생활보장과장 박광문. 자원수방과장 조일훈. 환경실과장 김실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개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환경국장 곽외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이윤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오성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소라 복지기획회장입니다. 문영미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우현우 아동친화정책계장입니다. 양경아 드림스타트 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입니다. 정은숙 가족행복과장입니다. 김미경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정창주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김진옥 출산보육계장입니다. 오미옥 여성가족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입니다.
박강용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정미숙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박경종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송문숙 복지조사관리 1계장입니다. 김미희 복지조사관리 2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조일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성묵 자원순환행정계장입니다. 이용욱 환경정화계장입니다. 박형경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임심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혜경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장정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이동림 위생관리계장입니다. 강영수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 주요 성과, 2024년 업무 계획, 시책 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5개과 1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모두 104명입니다. 2024년 1회 추경 기준으로 예산은 2,787억 원이며 기금은 34억 원입니다. 나머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기본 현황은 시간 관계상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3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 보온수당을 신설 지급하였으며 저소득 가정 학생 온라인 수강권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구민교육, 취약계층 아동 예방적 사례관리 등 국민의 욕구에 부합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정을 획득하였으며 장애인 일상지원 서비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 만족감을 높이는 복지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맞춤형 생활보장과 탈수급 자산 형성 지원, 주민 맞춤형 통합조사와 사회보장급여 관리 강화로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와 청사내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카페 확대, 주민환경 교육을 통해 탄소 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오염물질 배출 시설 점검, 부산 세계 박람회 대비 외식 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든든한 복지, ESG로 앞서가는 수용을 위해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째, 주민 중심의 든든한 사회보장 도시 수용을 조성하겠습니다. 통합 돌봄 사업 확대로 복지 위구 가구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참여 기구 확대,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 교습비 지원으로 아동의 참여권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둘째, 웃는 아이, 화목한 가족, 행복한 수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상생도시 체계를 강화하고 수용둥이 안심팔찌 직업, 열린 어린이집 선정학대 등 든든한 육아행정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셋째, 맞춤 지원 확대로 안전하고 행복한 수영구를 실현하겠습니다. 단계적 기초수급자 기준 확대에 따라 보장 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구축하고 정기적인 복지급여 확인 조사와 부정수급 관리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넷째, 생활 속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ESG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를 조성하고 스티로폼 처리 현대화 장비 도입, 소규모 공동주택 음식물 배출대 시범 보급, 투명 페트병 수거 보상 사업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며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2050년 탄소 중립 친환경 문화 ESG 수용을 실현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과 소상공인 여금용 전기차 구입비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확대하고 미식도시 음식 특화거리 발굴 지원, 식품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옥상 유휴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성장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18페이지는 관련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미래환경 지킴이의 주요 일대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 지구를 지켜라 수용구 어린이 에코 놀이터를 운영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20페이지는 관련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맞춤형 복지급여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지식과 고난도 사례를 공유하는 주민복지 플래너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장년 1인 가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와 공동창업 등 탈빈곤을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에코 디자인 삽입 사업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에코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분리배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환경오염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24페이지는 관련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기후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분야별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해 제3차 수용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9대 수용구의회의 유익한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며 앞으로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예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 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 검증과 개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해.
선포합니다. 일정상 서류 검증과 개별 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식 정해 중 추가 개별 질의 요청이 있어 15시까지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질의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총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복지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조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용구에 명예 후원자 클럽인 아너스 클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너스 클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조병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구에는 그 후원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서 지속적인 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부터 1년에 100만 원 이상 3년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을 아너스 클럽으로 위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도에 그 7분을 선정을 했고요. 21년도에 8분, 22년도에 7분. 그래서 또 올해는 한 3분 정도 위촉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 아너스 클럽 회원님들은 25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아너스 클럽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금과 그리고 우리 수용구 안에 여러 단체에서 보내주신 후원금과 물품 후원 같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공지를 하시나요? 네, 저희가 그 후원을 받을 때 지정 기탁과 비지정 기탁이 있습니다. 지정 기탁인 경우에는 본인이 후원하고자 하는 지정을 하시는 시설이나 개인한테 기탁을 하고 있고요. 그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직접적으로 모집할 수 없도록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해서 사실 비지정 후원금이 100만 원 들어온다 해서 100만 원을 바로 써버리면 급할 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부터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을 해서 이제 수용구만의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름을 저희가 수용구 희망다리 놓기 통장이라 해서 수용구에 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매년 그러니까 들어오는 후원금을 기탁을 해서 돈이 일정 부분 모이고 나면 저희가 지금 그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 한 8억 정도 모금을 했었고요. 또 거기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한 1년에 한 1억 정도만 두고 저희가 매년 이제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분도 저희가 마음대로 그 기탁한 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하라고 저희가 업무 협약서에 나와 있는 그에 따라서 1년에 해마다 연초에 1월 달에 어떤 곳에 그걸 하겠다고 이제 저희가 계획하에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내주신 자료 보면은 수용구 희망 다리 높기 사업에 보니까 모금액이 4,400에 집행액이 1억 2,500입니다. 맞으시죠? 네. 예,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8,100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하시피 연말이 아직 안 네, 됐기 연말에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연말 때 네. 많이 네, 들어온다 네,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지금 집행액이 1억 2,500인데 네. 여기 1억 2,500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연초에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제 행감 자료에 보면 저희 이웃돕기 성급품 모집해서 연번 8번에 저희 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연말에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하는 연말 캠페인 기간에 모금한 것과 이제 수시 모금한 거를 이제 구분해서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수용구 희망더리 놓기 사업에 대한 거를 내용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자료를 행간보고서의 자료를 작성을 할 때는 조금 세분화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이웃돕기 성금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하신 대로 그 지금 현재 이웃돕기 성금 관리 현황을 보면은 어떻게 쓰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감 자료에는 이런 자료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조봉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개 더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번 건 간단한 건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장협의체 있는데 안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요 각각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뭐 저희가 순서를 매기는 건 아니고 이제 동협의체에서는 동에 관련되는 그 지역 그 사회보장 그거를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실무협의체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 우리 그 수용구의 복지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 있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중간 실무자들이 그 업무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 결과를 대표협의체에 상정을 하면 우리 수용구의 일례를 들면 저희는 4년마다 수용구를 총괄하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수립을 하고 나면 실무협의체에서 중간 관리자가 빠진 부분이 있는가 첨삭을 하면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심의 검토하는 기관이 대표협의체를 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사회 대표협의체와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동협의체 민간위원장 연합회에서 한 분 계신데 실무협의체는 빠져 있거든요. 여기 실무 그 협의체 이분들이 빠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은 이제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표협의체도 서로 소통하고 또 그리고 대표협의체에서 10개 동에 있는 사업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해서 조금 전파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미 그전부터 하고 있었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시에서 그런 소통 경로를 하라고 해서 이제 그 동협의체에 있는 연합회에 있는 회장님과 뭐 부회장님, 총무, 임원진을 대표협의체로 위촉을 하라는 그런 공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실무협의체는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전문적인 그 업무에 관한 모니터링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협의체는 빠져 있었는데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굳이 그 협의체 위원님들을 위촉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서 사실 이제 실무협의체도 동해 그 지역사회 보장 그 업무라든가 또 특화 사업이라든가 그 내용을 알면 모니터링하고 또 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내년도에는 조금 검토를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하신 대로 지역 사정을 세세하게 잘 아는 분들이 동협의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 할 때 쪽도 여론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감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은 작년에 사실은 본 의원이 제안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키트 요 사업이 또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는 이제 국제신문 7월 10일자에 안심 홈세트 신청하세요라고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요 제안을 사업으로 현실화시켜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업이 진행됐다는 걸 제가 사실은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전에라도 말씀을 좀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족행복과장 정은숙입니다. 김태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고국 방문 사업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었고 올해는 세가족 12명에 대해서 베트남과 호치민의 고국 그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 소요 예산은 1,000만 원 들었습니다. 예, 이 사업을 보면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방문 기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요? 방문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정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길게는 할 수가 없고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비용이 가장 작게 드는 기간을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제가 이 다문화 가정 몇 가정에서 사실은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방문 기간이 9월 달에서 11월 달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그다음 중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정말 지원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 때문에 아이들이 방학이 교묘하게 다 비껴 지나갑니다. 방학 날짜랑.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날짜는 방학 때가 제일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9월에서 11월이 되니까 여름 방학도 되지 않고 겨울 방학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면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이 부분은 모든 다문화 가정에서 지원해서 중학생이라든지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도 지원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조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내년에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을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족 양육 아동에 대해서 이제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이제 뭐 한 달에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이제 48개월 이상의 아이들이 276명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나이 때 되면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가는 게 보편적인데 여기서 이제 제외된 아동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이제 그 수당만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계신가가 가족 행복가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아까 이제 개별 질의할 때 들은 바로는 이 중에서도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뭐 스포츠 센터라든지 그런 데 이제 다니는 유아체능단 이런 쪽에 다니는 친구들은 여기에 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당이 되지만 이제 잡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숫자에.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는 어쩌면 이제 부모님한테조차도 방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그런 아동들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취지가 이 양육 수당은 출산율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과 연관이 될까 말까 저는 지금 조금 고민스럽기는 한데 그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만 봤을 때는 저도 네. 이제 그건 아니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조금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 번호 3페이지인데요. 그 전동 휠체어 충전기 보급해서 현재 전동 휠체어 충전기 보급 장소 안내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일입니다. 74페이지 보면은 장애인 휠체어 충전소 현황이 이렇게 14군데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수용구 관내에 전동 휠체어 이용률을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병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률까지는 저희가 사실 체크하기가 행정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용률까지는 체크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용률이 체크 안 하면은 저희가 더 필요한지 더 필요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전동 휠체어 충전소가 관내에 14개소가 있고 지하철 역사에 있고 그다음에 조금 큰 동 행정복지센터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굳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동 휠체어 이용률을 체크해 보려면은 뭐 제 생각에는 뭐 전기료 부분 또 한번 체크해 보면은 이용률이 안 나올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이용료가 한 달에 한 1,000원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용료를 체크하기는 그렇고 제가 봐도 작년에 그 행감 때도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용률은 제가 한번 점검은 해보겠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이용률이 체크하기 어렵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저조하다기보다는 14개 우리 구 전역에 14개소가 있다 하면 저는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제가 부족하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이용률이 저조하다 했습니다. 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저도 언론에서 봐서 이걸 봤는데요. 우리 지금 해놓은 주소로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은 충전소를 찾기가 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급할 때 정작 급할 때 이 충전을 못 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장애인 휠체어 요거를 충전소를 할 때 안내를 할 때는 좀 세세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혹시 안내는 하십니까? 네, 저희 그 홈페이지나 세수용 구글 등에 이제 주기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지금 장애인 등의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 계신 분이라면은 대충 어디에 있다는 것 정도는 저는 알리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지적해 주시기에 저희가 한 번 더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홈페이지 안에 이 뭐 크게 신경 안 쓰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급할 때 그 바로바로 해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또 위치를 안 헤맬 수 있도록 사진이라든가 뭐 로드뷰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단이라고 또 있거든요. 네.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직접 이 현장을 가면서 여기 장애인 시설 중에 뭐 불편하든가 뭐 미흡한 부분을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니까 우리 전동 휠체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세세하게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조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3쪽에 신규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아까 김태성 의원님 언급하셨던 안전취약 여성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걸리신 거죠? 네,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이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이제 저소득층이나 모자 가정이 이제 우선 뭐 되긴 하겠지만 아니면 이제 스마트 초인종 창문 잠금 장치를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초인종 같은 경우에 이게 핸드폰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현관문 밖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사를 가거나 하면은 받아서 들고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거는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지원을 받으면 다음에 이사 가거나 하면 떼서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이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수영구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인구가 줄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구이거든요.
그래서 해운대나 다른 지역 서면이나 이런 데로 직장에 다니는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광안 3동이라든지 광안 4동 쪽에 특히 여성 1인 가구도 많고 오피스텔도 많고 그래서 또 요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실제로 지원되는 가구를 보면 66가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어서 그 국시비가 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만은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우리 구에서 각별히 더 챙겨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모든 이런 지원책이 대부분 이제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은 일반적인 이런 어떤 그 월급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이런 계층에는 혜택이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성 안심 이런 대책 중에 하나로 또 우리 수용구가 여성 친화 도시이기도 하니까 소득과는 무관하게 뭐 일부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좀 확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뭐 내년에 한 300명 하면 그 다음에 300명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큰 예산 부담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을 편성하든지 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연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총 79가구를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신청은 하지 않았고 아마 이 부분에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도 하기는 했는데 79가구가 선정이 되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예산 부분은 이 부분은 또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공모로 한번 응모를 해보고 또 다른 부분이 여기서 안 되면 저희가 다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홍보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사업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족 행복과에 더 지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자원순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있다고.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연장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일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배꽁초 수급 보상제를 하반기 7월 때부터 시행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조일현입니다. 윤정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참여하신 분들 평을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담배꽁초 사업은 시행을 했고, 참여는 그 수용구민 누구나가 가능하고, 담배꽁초 1g당 30원 해서 개인별로 매월 최대 15만 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으며,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동사무소로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오시면은 접수해서 2월에 과장님 초에 참여하신 분들 예를 들어 그 만족도 같은 이런 평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이 자체가 어떤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뭐 지금 3개월, 4개월 지나서 평가를 해본다 하면은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을 못 했습니다. 뭐 다른 그 서울이라든지 뭐 경기도라든지 뭐 남구라든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 접수하는 인원이나 금액을 보면은 상당히 그 호응은 좋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광고물 이게 보면 전단지 보시면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수용구가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이제 광고물에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그 보상제를 시행하고 후에 저 역시 이제 우리 수용구 길거리가 좀 깨끗해진 것은 기승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고
예, 의무계획 그 8페이지 보시면 담배 공처 수거 보상제 해서 1톤 340kg 정도 예, 이게 수거가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참여 하신 분이 438명 예, 참여했는데 생각 외로 많이 참석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이 9월 기준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9월 달까지 집계를 해서 지금 현재 그 행감 자료에는 냈고, 예, 그 7, 8, 9월 해서 계속 그 접수 인원도 늘고, 또 뭐 금방 말씀하신 그 어떤 그 수거해 오시는 양도 늘고, 또 그 따라서 예, 그 보상하는 금액도 늘어서 지금 뭐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4,5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4천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담배꽁초 수거 보상금 신청 접수 내역을 보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7월 달부터 시행돼서 7월 분이 예, 최초에 이제 시행해서 460만 원이 지원되더라고요. 그 되고 8월 달에는 1,500만 원, 9월 달에는 2천만 원, 그 10월 달에는 2,620만 원까지 예,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애초에는 이 7월 달에는 이게 광고가 이제 몰라서 이제 이게 좀 지원 금액이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뭐 저희들이 7월 한 달만 해가지고는 지금 4,5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 승인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다 집행이 안 될까봐 걱정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이제 8월 거를 이렇게 이제 접수를 다 받고 이제 보상금을 지급해 보니까 이게 1,500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부분 우려하다가 뒤에는 또 어떤 그 보상금 지급 문제 때문에 다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좀 상황이 됐었습니다. 예. 그 생각 외에 이제 반응이 좋고 참여 대상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제가 지금 뭐 파악해 보기로는 한 일곱 군데 정도가 그 시행을 했거든요. 광주, 광산구하고 서울에 지금 한 4개 구하고 남구하고 또 경기도 의정부 이래 했는데 지금까지 그 성공한 구가 아무데도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좀 저희들이 예상하기 힘들었고, 예. 사실 또 뭐 그런 구들하고 저희들하고 여건도 틀리고 뭐 저희들은 뭐 광안리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그 또 관광지가 있으니까 또 어떤 생활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아마 서울하고는 많이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노인 인구도 저희 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60대 이상이 60%가 넘습니다. 이 수거하신 분들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60대 이상 노인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신 걸로 그 수거를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사업이 실제로 성과가 좋다, 잘 됐다고 판단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담배를 피우고 버린 사람 따로 있고 돈을 들여서 수거를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사업이 참 이 성과가 좋다고 표현하기가 참 부끄러운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 뭐 일단 담배를 안 피우고 진짜 버릴 곳에 버려야 되는 거지. 이제 결국은 도로에 많이 버렸기 때문에 그마침 수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금액을 보상 금액을 많이 줬다 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그 어떤 그 노인청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혜택을 뭐 많게는 15만 원까지 가져가니까 그러면은 뭐 좀 긍정적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 반응이 좋은 건 그 아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 타구에 부산시에서는 남구 수영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최대치를 이제 금액이 7,200만 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7,200원 정도 됩니다. 예, 우리 수영구는 15만 원까지 예.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제 금액도 뭐 높아서 반응이 좋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만큼 경제도 어렵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도 많아서 제가 이게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업 참여하신 분들이 이래 좀 이 폐지가 값이 작년에 80엔에서 올해 그 절반으로 폐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폐지보다도 담배꽁초를 이제 주면은 더 이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서 민원을 받은 게 뭘 민원을 받았냐면은 지금 그 수용구에 노인 일자리를 그 3시간 해서 월 이제 그 기술수급자 상대로 27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하루에 3시간은 일을 하면서 담배꽁초가 수입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본인 일을 안 하고 담배꽁초를 위주로 줍는다고 면연이 도는 것도 있고,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오다 보면은 그분들이 자 노인 일자리가 포시 나잖아요. 조끼를 입고 이제 하는데 그분이 쓰레기를 주는 게 아니고 투명 봉투에 담배꽁초를 주러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 하니까 동네에서도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본인들은 자 그런 노인 일자리를 안 하고 있면서 담배꽁초를 주러 다니신 분들은 불만을 가지는 거라요. 그분들은 자 3시간만 일해도 한 달에 27만 원 기존 소득이 생기는데, 물론 이제 기술수급자겠지만 그분들은 자 이중적으로 이제 수익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 먼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그 공무원들한테 저희 부서로 해서 어떤 이런 민원을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가족 행복가 얘기를 저희들이 윤 의원님 얘기하고 나서 이제 들어보니까 가족 행복가에는 그런 민원 노인들끼리 그런 문제로 해서 민원 제기하는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가족 행복가에 노인 일자리 사업은 가족 행복가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 수행 기간에 그 어떤 그 근로 시간 중에 보통 이제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시간 정도 하루에 근로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 시간 중에는 어떤 수익 활동, 그 금방 말씀드린 담배꽁초 준다든지 파지를 그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못하도록 지금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보냈고 추후에 이제 수시로 이게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거 말고라도 그 어떤 수익 활동이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부분 노인 일자리가 저도 이제 그 수용구에서 이제 그 관할 하면서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네, 이것을 나눠서 위탁을 주고 연으로 한 1,100억 정도, 1,100억 정도 위탁돼 주는 거 알고 있는데, 아까 그 과장 말씀대로 제가 그냥 수용구에서 그걸 이제 그렇다면 동사무소에다가 그 명단을 이제 노인 일자리 명단을 주가지고 이런 분들은 좀 제재를 쉽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그 위탁을 주기 때문에 동에서는 명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과장 말씀대로 위탁 기간에다가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좀 제재를 하라. 그러면 다음에 그분들이 또다시 이제 예를 들어 기한이 끝나고 하는 일자리를 또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분 좀 안 나쁘게 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질의 중이지만 잠시 정회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도 담배꽁초 추거 보상제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6월 정례회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일현입니다. 조선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본 의원이 사실 걱정과 우려가 많아서 공개 질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7개 구, 전국에서 7개, 그리고 남은 구가 저희보다 조금 더 선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역으로 그 하고 있는 구들은 다 사업이 실패라고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환경부 고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한다고 하니 사실 걱정이 되게 많이 되었습니다만 세수형을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달을 제외하고는 점차 너무 늘어서 현재는 미지급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달까지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받은 예산이 4,500만 원인데 이 중에 한 4천만 원 정도가 한 89%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예. 사실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그게 어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해서 어떤 국민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부득이 중단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더 편성되어 있겠네요, 과장님. 예,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5,5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5,500만 원이면 주민과의 약속은 지킬 수 있습니까? 12월까지? 예, 저희들이 이제 11월까지는 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지금 저희들 10월 달 거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또 해봤기 때문에 그 11월까지 해보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11월 초에 첫째 주까지 한다든지 둘째 주까지 한다든지 정해서 그렇게 할 지금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 예산 4,800만 원하고 추경 5,500 하면 대략 1억 넘는 돈을 5개월 동안 담배꽁초 수거로만 집행하는 거네요? 예, 4,500만 원하고 5,500만 원 1억입니다. 그러니까 1억 정도를 하는 거네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다른 구랑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이기도 하고 면적 자체도 좁고 그다음 어르신의 인구,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죽기가 조금 용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답을 주셨을 때 60대 이상이 58%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하나의 우려되는 건 사실 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또 하나의 걱정이 생기는데 안전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아무래도 담배꽁초를 주울 때 조금 자세를 보폭을 낮춰서 담배꽁초를 줍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길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뭐 나무젓가락을 주우시는 분들도 있고 집게로 주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담배꽁초를 줍다 보니까 자세 자체가 낮춰지면서 차 안에서는 위치적으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서류 검증 시간에 우리 조선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사실은 저희들 환경 공무직들이 뭐 가루 청소 아침에 하시는 건 다 아실 겁니다. 3시 반부터 4시부터 하는데 새벽에 이게 뭐 5시 이렇게 주우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조선민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들 사실은 안전 문제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은 뭐 안전조끼를 준다든지 모자를 준다든지 이래 했을 건데 그런 개인이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뭐 아마 뭐 조끼나 이런 부분은 또 선거법하고 불특정 다수를 해서 주는 부분이 선거법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조끼라든지 조끼 아니면 모자 뭐 아니면 뭐 어깨띠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더 구상을 좀 해가지고 연말까지 구상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사고가 일어나면 지금 수영구에서 아무리 다른 구랑 차별화돼서 실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언론에서는 좋은 부분보다는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언제든지 계속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관광지의 특성상 새벽을 넘어서는 시간에 담배를 태우고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시다 보면 더더욱 이제 사각지대를 넘어서서 어두운 밤에 안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전조끼까지 안 된다고 하면 선거법상 뭐 저희가 야광봉이라든지 이제 간단하게 팔이라든지 등 뒤에 보일 수 있는 정도만 해주셔도 이분들의 안전이 조금은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쭤볼 거는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예산을 내년에는 얼마로 편성을 하셨죠?
내년에는 1억 5천 지금 편성 요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1억을 했는데 내년에 1억 5천이면 그거는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대충 분석을 해보니까 워낙 참여 인원도 많고 이렇게 또 보상 금액도 많아서 내년에는 그 그램당 그 단가를 줄이든지 그다음에 월 그 1인 최대 금액 지금 15만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을 10만 원으로 한다든지 이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내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 있으나 아직 예산에 대한 뭐 추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저희들 생각은 일단 그 월 최대 10만 원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네. 왜냐면 사실 예산이라는 게 뭐 1억이 투자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더 소외되신 분들이 줄 확률이 높은데 그분들이 주었을 때뭐 어떻게 보면 용돈벌이 식으로 가져가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유지해서 광안리나 수영구에 담배꽁초가 없어지면 많이 좋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나 계속 저희가 담배꽁초를 줍는 사업으로 담배를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쓰레기에 관련해서 너치 효과라고 하죠. 강압적인 제재보다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컵이 됐거나 담배꽁초가 됐거나 분리수거가 됐거나 그런 효과를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과장님께 캠페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캠페인에 대해서도 내년에 구상하신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뭐 이렇게까지 이게 활성화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그 어떤 담배꽁초 자체가 줄도록 어떤 그 뭐 아까 말씀하신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그 안전 문제하고 함께해서 좀 고민해서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근본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캠페인이라는 게 통상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그때 조금 색다른 캠페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 유무를 떠나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임시회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 맞습니까? 올해. 네, 맞습니다. 그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 맞습니다. 예. 그분들한테 전부 다 지급이 되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 이제 원래 그 저희들이 방안화하고 방안 장갑을 구매하기로 해서 지금 그 구매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지급은 12월 초쯤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편성이 올 6월 아니었나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방안하는 용도로 방안화하고 방안 장갑이기 때문에 겨울에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예, 지금 구매를 해서 그게 조끼나 이런 부분은 부산시에서 이미 다 지원이 됐습니다. 예. 근데 제가 길에서 이제 차를 이용하거나 걷다 보면 폐지를 줍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 이게 무게가 무거워서인지 다른 뭐 기타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형광조끼를 입고 계신 분들 잘 보지는 못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전수조사를 요청드릴 때 부산시거만이 아니라 수영구 관내 고물상에 방문을 하셔서 담당 부서랑 같이 그 고물상에서 계시는 분들 중에 나이 연령대라든지 혼자 독거노인을 확인을 한다 하면 또 복지 발굴까지도 연계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한번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재활용품 수집인 조사한 바로는 55명입니다. 53명, 55명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게 어떤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고물상을 이렇게 좀 순회를 해서 실제로 좀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부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 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성공에 가까운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사업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성공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어쨌든 안정과 그다음에 이 어르신들의 소소한 용돈벌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계속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담배꽁초 수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저희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법령 근거를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 그 근거는 그 폐기물 관리법 제4조 해갖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하고에 그다음에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장려금 등의 지급 요구를 추진 근거로 했습니다. 수용구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3조 그 조항은 가지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예. 저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잠시만요. 예, 제가 지금 여기 찾았습니다. 예, 그 1항에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시설 설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셨지?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담배꽁초를 주우면은 저희 폐기물의 총량이 감량됩니까? 아니면 재활용이 씁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뭐 폐기물 감량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예.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구군에서 이 그 담배꽁초를 가지고 그 폐블럭인가 예, 이런 거를 자원 재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했다가 이제 다 그 지금 이제 중단을 한 그런 예,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하지 않고 있고 폐기물을 감량하고 있다고 뚜렷하게 저희가 나타낼 수 있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예. 그러면은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추진 근거에는 해당 조례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담배꽁초가 잘 아시다시피 환경 이게 거의 뭐 하수구로 통해서 또 뭐 이렇게 해서 바다로 들어가서 환경 오염에 사실 주범은 맞거든요. 예. 저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뭐 민간 환경단체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없었고요. 최근에 저희랑 비슷한 인천 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길거리에서 쓰레기 수거 한 2만 개를 무작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8만 개 정도가 담배꽁초였고요. 예. 그게 왜 제가 인천 거를 봤냐면 저희처럼 바다가 있는 도시이고 그 담배 필터 그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저희가 지금 재활용에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게 저희 심각한 환경 위험과 저희 건강에도 크게 위험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담배꽁초를 주워서 저희가 최대한 바다로 가지 않게 해야 되고 그 이유가 저희 수영구에 있는 우수관로라든가 빗물바지 하수구 같은 곳에 결국에 다 담배꽁초가 흘러가는 것이고 그게 다시 바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례 및 시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타구에서 이미 폐지된 사용하지 환경부 고시로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 재활용 촉진법을 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덜 못 챙기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예산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 저는 뭐 홍보를 잘하셨건 뭐를 잘하셨건 어쨌든 간에 뭐 성공이냐 실패냐 했을 때 해당 정책은 성공한 정책으로 일단은 판단은 됩니다. 일단 판단이 되는데 그 성공이 너무 저희 집행부의 예상을 벗어나다 보니까 아까 조선민 의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예산 범위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까 전에 언제 추경에 얼마를 편성하셨다고 하셨지? 이번 제2차 추경에 예. 저희들이 5,500만 원 추가로 추가 경정 편성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각 회와 그 자연순환과에서 하셨을 때 이게 어느 정도 3개월만 지났을 때도 이미 사실상 예산을 벗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3개월 정도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그때 판단으로 우리 추경에 얼마 정도 더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좀 올리신 거네요, 맞지?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추경이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심의를 하지 않았고 통과시키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사실상 이미 집행을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맞습니까? 예,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 예, 뭐 당연히 그 결산 추경하기 전에 또 이제 의원님들께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아마 제가 좀 미처 이렇게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또 동일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상 저희 자원순환과에만 있는 사항은 아니었는데 워낙 이게 갑자기 커진 예상치 못하게 커진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의원이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부분은 풀경비로도 운용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렇지? 예, 맞습니다. 이용과 전용 예상도 없었고 맞지? 맞습니다. 예비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없었지? 예, 예. 그러면은 최소한 저희한테 회계 일정상 이게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면은 적어도 뭐 구두든 서면이든 미리 협조 공문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건 받으시고 국민들에게 이래서 조금 늦게 집행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는 그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므로 과장님께서도 뭐 본시책을 잘 추진하신 데에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원칙적인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양해를 사전에 못 구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자,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손사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3번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손사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빈대 출연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현재 관내 숙박업소 1,500개소와 무역장업 37개에 대해서 지금 11월 13일부터 연말 12월 29일까지 7주간에 거쳐서 지금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소 점검 시에는 지금 현재 매월 1회 거쳐서 소독 여부하고 그다음에 업소 청결 여부 등 이런 쪽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업소에 대해서는 그 빈대 정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 점검표 등을 지금 배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텔레파시 있으신가 봐요. 저 평소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이미 빈대 특별 관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예, 평소에 평소에 어떻게 잘 하고 하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분기마다 저희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영업자 준수 사항 등 그다음에 뭐 가격표 관련
그 바가지 요금 관련해서 사전에 위생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점검 협회와 관련해서 공조해서 또 점검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공중위생 점검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요새 일명 빈대믹이라고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여기도 다 아시고 미리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 부산 사하구에서 빈대가 발견된 이후로 부산도 빈대 관리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영구는 아시다시피 관광지인 만큼 더 민감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숙박업, 그다음에 목욕장업, 세탁업 등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다 마셨는데 우리 구는 특별한 대처 방안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업소 점검과 동시에 업소에서 만약에 빈대가 출현을 했다는 민원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에는 보건소 감염 그 관리계와 공조해서 현장에 지금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현재 구축을 마련해두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체크리스트를 보면 빈대 확인을 위해서 이미 이렇게 많은 점검 내용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발빠른 대책에 대해서는 칭찬드립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있고, 그리고 빈대에 관련해서 갈라진 벽면, 콘센트 주의, 바닥과 벽면에 닿는 곳, 갈라진 틈새, 커튼 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소별로도 빈대 유무를 상세 점검하게 여러 군데를 지정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진공 또는 스팀 청소기, 그 다음에 건조기 사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 업체 빈대 방제에 관해서도 미리 예방 시책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예, 이제 겨우 코로나에서 벗어나 활성화되고 있는 광안리가 이렇게 다시 빈데믹으로 인해서 침체되지 않도록 위생 점검에 촘촘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손사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아무도 안 계시므로 과장님 이제 답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은 11월 27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 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예열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